안녕하세요. 연애세의 심리상담사 이재원입니다. 오늘은 나르가 돈을 수단 삼아 어떤 뻘짓과 낚시질을 하는지 그 더럽고 역한 속내를 낱낱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 보시고 나르의 수작실에 절대 넘어가지 말자고요. 나르는 최후의 최후까지 희생자를 조종해서 나만 이득 보면 너야 파멸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식으로 돈을 이용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상상도 못할 야비하고 범죄이기도 한 방법까지 써서 사람을 엮고 조종해요. 기본기가 가진 돈을 줄랑말랑하면서 충성 경쟁시키거나 희생자의 노동력, 시간, 정신, 감정을 착취하는 거죠. 또 투자라는 말로 온갖 압박과 협박, 자해공갈, 거짓말 무슨 방법이든 써서 끝없이 돈을 넣게 유도하고 희생자를 매몰 비용으로 묶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네가 내 말 안 들으면 투자한 돈 못 줘. 배째라는 식으로 나와요. 투자해놓고 오히려 그 돈으로 약점 잡히는 거죠. 애초에 이렇게 약점 잡아 자기 인생에 엮으려고 집요하게 투자하라고 괴롭힌 겁니다. 나 망했어. 이번만 네가 도와줬으면 극복해서 갚을 수 있었는데 이번엔 진짜 이득 봐서 나눌 수 있었는데 네가 날 못 믿어서 못 갚게 된 거야. 없는 걸 어떻게 파산하고 깜빵 가면 가는 거지. 네가 안 믿어줘서 못 갚은 거잖아.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오죠. 이때부터 희생자는 이미 들어간 돈을 다 날리게 될까봐 끌려다니게 됩니다. 심하면 이번에 안 도와주면 자살하겠다. 나는 뒤가 없는 사람이다. 해코지하겠다는 식으로 협박도 해요. 그럼 지금부터 부모, 애인, 가족, 타인 나르가 돈으로 어떻게 추접한 짓거리를 하는지 낱낱이 살펴보자고요. 목말라 죽을 것 같을 때 주는 물 한 잔이랑 그 시간이 지나서 말라 죽은 후에 1000잔 주는 거랑 물의 가치가 차원이 다르죠. 전자는 물 한 잔이 목숨값이잖아요. 이처럼 가족에게 그 돈이 정말 필요한 중요한 타이밍에 지가 쓰기 싫은 곳에 쓰이는 것을 무지무지 아까워합니다. 같은 타이밍에 별로 급하지도 않은 지옥구 채우려고 그 피 같은 돈을 써버려요. 자식이 피토할 정도로 노력해서 가고 싶은 대학과 과에 장학금까지 받기로 하고 합격했다고 해봐요. 입학만 하면 원하는 꿈을 거의 이룰 수 있을 정도로 인정받은 상태로 장학금 지원과 교수에게 너는 내가 내 다음 대 교수로 키워주겠다는 인정까지 받고 대학원에 합격했다고 해봅시다. 자녀는 틈나는 모든 시간에 알바를 해서 돈을 모았는데도 몇백이 모자란 거지. 평소 부모에게 아무 지원도 요구하지 않으며 살았는데 이번 한 번만 나중에 꼭 갚을 테니 제발 도와달라고 울면서 무릎 꿇고 빌어도 안 도와줍니다. 돈이 있어도 안 도와줘요. 입학금이 모자라서 못 간다고 하면 오히려 자녀를 아는 학교 선생님이나 담당 교수가 안타까워할 정도로 인정받고 비전이 있는 사람인데도 나르 부모는 안 도와줘요. 왜냐? 나르 부모는 자기 뜻대로 자식이 살지 않는 게 싫고 이걸 지원해줘서 자식이 자기 꿈대로 살아가거나 자기 힘이 생겨서 부모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는 게 싫으니까요. 혹은 평소 자기들에게 설설 기지 않고 스스로 어떻게든 해내려는 인간적 존엄을 지키려는 자식이 못마땅했거나 딴 데 쓰고 싶거나 자녀에게 열등감을 느끼거나 자녀가 잘 돼서 힘이 생기는 게 싫거나 나는 힘들게 살았는데 자녀가 나보다 더 힘들게 살아야 되는데 자녀 인생은 앞으로 필 것 같은 게 싫거나 정말 가짱코 이해하려 노력했다간 정신병 걸릴 것 같은 미친 이유들로 자녀 인생이 달린 선택에서 도움 줄 수 있는 걸 안 도와줍니다. 정말 이럴 수도 있나 못 믿으실 수도 있지만 자녀가 서울대를 붙었는데도 심리적으로 부모 삼고 살던 자녀가 집 떠나면 안 된다며 동네 대학 가라고 주저앉히거나 여자가 무슨 서울에 혼자 가서 사냐며 못 가게 하거나 등록금만 내주면 알아서 벌어서 다니겠다고 빌어도 그 돈 없다고 못 가게 하거나 바로 돈이나 벌라고 주저앉히기도 합니다. 진짜 그렇게까지 할까 싶으시죠? 근데 정말 그런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나 인간이라고 부르기도 싫어요. 이런 능력 있고 간절한 자녀는 안 도와주고 공부하기도 싫어하고 하고 싶은 것도 없다는 노력도 안 하는 다른 자녀에겐 별의별 지원을 다 해주죠. 제발 이런 부모도 부모라고 자식으로서 도리는 다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속에서 죄책감 가지지 마세요. 복수만 안 해도 효도 100배 하고 있는 겁니다. 나르는 지가 바람피거나 좋은 인간으로 보이고 싶은 장소와 사람들에게는 펑펑 써댑니다. 좋은 사람 코스프레 비용이죠. 근데 배우자나 자녀, 가족에게 쓰는 건 엄청나게 아까워해요. 지는 밖에서 한 끼 5만 원짜리 밥 먹고 집에 있는 강아지한테는 한 달에 5만 원 드는 사료도 비싸다고 만 원짜리 중고 다 뜯어진 사료나 남은 짬밥만 먹이는 심보로 가족을 대해요. 자식이 피토하는 심정으로 나르 부모한테 자기 먹을 것도 아끼고 잠도 줄여서 투잡 띄워주는 돈조차 아까운 줄 모르고 펑펑 써대고 또 달라고 합니다. 자식이 그 돈을 벌려고 뭘 인내하고 뭘 참고 버텼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달라고 하면 나오는 것이라고 여길 뿐이죠. 자식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받았을까. 이런 데 대한 공감이나 이해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서 10만 원 벌고 5만 원 떼줘도 그 5만 원으로 지 먹고 싶은 거나 디저트 사 먹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 나는 돈이 없어서 사람들 만나면 부끄럽다고 짓거리는 게 나릅니다. 자녀는 그 돈 벌려고 삼각김밥 먹고 아무도 안 만나고 옷도 안 사 입고 꿈도 포기하고 가족 빚 갚으며 일만 하는데도요. 자녀나 가족의 생명보험도 자기가 수혜받게 몰래 들어놓고 들키면 완전한 증거가 들이밀어질 때까지 모른 척하거나 아닌 척합니다. 나중에 증명돼도 왜 나를 안 믿었냐면서 너가 나를 못 믿었다. 어떻게 나를 못 믿을 수 있냐는 식으로 주제를 틀어요. 똥 싼 놈이 성낸다죠. 나르는 연애 중 갈등 상황에서도 꼭 이렇게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니까 제발 거르세요. 못 믿을 놈이니까 뒤져봤지. 그리고 구라친 거 맞잖아. 구라친 거 들켜놓고 너가 나를 신뢰를 안 했다? 어떻게 나를 신뢰 안 할 수가 있냐고? 이게 말이야 방구야. 논리구조 개박살 났죠. 이런 인간이랑 같이 살면 살이 나옵니다. 자녀가 참다 더 이상 못 참아서 독립하거나 인연 끊으려고 하면 내가 너 키우면서 든 돈, 너한테 쓴 돈 다 내놔라! 며 지랄지랄합니다. 실제로 성립될 리도 없는데 내용 증명 보내네 법적으로 소송 걸 거라며 난리치기도 해요. 소송 걸기도 하고요. 자녀 입장에선 얼마나 처참한 심정이겠어요. 그래서 달라는 돈 싹 주고 인연 끊으면 나중에 늙고 병들어서 또 슬금슬금 접촉을 시도합니다. 천륜을 끊을 수 없다느니, 너를 용서한다느니, 너가 우리를 용서해서 편해졌으면 좋겠다느니, 예전엔 좋지 않았냐느니, 자기들 죽을 날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죽고 나서 네가 후회 안 했으면 좋겠다느니, 죄책감 공격하면서 위하는 척 진짜 역겨워요. 돈과 능력을 추앙하는 나르가 많지만 한번 꼬여서 이런 식이 된 나르도 있습니다. 자기는 돈에 관심 없다면서 뭘 할 때마다 돈돈돈거립니다. 이건 비싸고 이거면 다른 게 얼마만큼이고 자기야말로 모든 걸 돈의 가치로 환산해요. 그러면서 상대방이 일반적으로 쓰는 것도 과소비하거나 과욕 부린다는 듯이 죄책감 주고 스스로는 나는 돈에서 자유롭고 돈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면서도 뭐든 돈돈돈으로 환산하니 이 태도를 지적하면 희생자한테 너는 왜 그렇게 돈돈거리냐, 계산적이다, 욕심이 많다 이러면서 자기 욕망을 뒤집어 씌워 비난해요. 돈돈돈거린다고 남을 흉보고 누명 씌우고 자기 마음속 돈에 대한 욕망을 남에게 수사하면서 남을 욕해놓고는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우기죠. 그 누구보다 돈에 에너지가 집중돼 있고 돈에 집착하고 돈이라는 개념 속에 갇혀 살면서요. 자식이 성인이 되면 자식 명의로 대출을 받든 카드를 만들든 갚을 방법도 없으면서 막 써대서 신불자 만듭니다. 그 자녀가 아웃되면 거기서 안 멈추고 다른 자녀 명의로 또 대출받고 카드 만들어서 하던 짓을 그대로 해요. 자녀가 신불자 되고 빚쟁이 돼서 결혼을 못하든 취직을 못하든 우울증 걸리든 상관 안 해요. 어떻게든 될 때까지 빌리고 안 갚고 대충 삽니다.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이렇게 하면 내 자식 인생 망할 텐데 어쩌냐 이런 위기감이 없어요. 나만 편하게 일단 먹고 똥 싸고 살면 그만이다. 이런 돌연변이 마인드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고 쳐도 가족 중에 그래도 가족인데 하면서 해결해 주려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족이 개털될 때까지 끝나지 않아요. 손자라고 내버려 두면 죽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에 끝까지 해결해 주려고 하니 도박 중독자가 친척들까지 다 매몰시켜 집안 자체가 가루돼도 계속 도박하듯 모든 가족 신불자 만들어 인연 끊길 때까지 막 삽니다. 솔직히 혼자 죽든 살든 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몸으로 치면 개사돼서 그대로 두면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전염병 같은 인간이라 이런 나르는 부모든 자녀든 형제든 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 끌수록 치명상만 늘어요. 버티고 버티다 나중에 이제 제발 그만 좀 하라고 더는 못 해준다고 하면 결혼도 방해하고 결혼식장 가서 깽판 칠 거다, 죽는다, 자해한다 협박하고 실제로 하는 신용도 해요. 자녀의 배우자에게 연락해서 자녀 몰래 빌려달라고 하고 또 일하는 곳 집에 쫓아간다, 혼자 있는 곳 쫓아간다, 별별 협박을 다 합니다. 실제로 쫓아오기도 하고요. 이런 인간이라면 답이 없으니 무조건 손절하는 쪽으로 궁리를 하셔야 돼요. 이 정도 나라 잘 지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는 순간 골수까지 빨립니다. 본인만 빨리는 게 아니고 본인이 꾸린 가족까지 빨려요. 그리고 다 빨리고 나면 개미 귀신이 개미 빨아먹고 빈 껍데기는 던져버리는 것처럼 버려집니다. 나르 부모는 자녀가 결혼할 때 자녀가 받기 싫다고 해도 애매한 금액을 보태주겠다고 우깁니다. 그거 주고는 너네 결혼할 때 내가 도와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식으로 죄책감 주면서 평생 간섭하고 나중에 부양받으려고 하죠. 나르 부모 밑에서 큰 자녀는 이미 가스라이팅이 많이 돼 있고 보통 사람보다 윤리나 도덕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큽니다. 왜냐하면 나르 부모가 누구보다 비도덕, 비윤리, 비인간적이면서도 자녀에게는 너는 윤리적이어야 한다, 도덕적이어야 한다, 인간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강요했거나 혹은 그런 부모를 보며 나는 부모의 속성이 단 하나도 내 안에 있으면 안 된다는 강박으로 부모와 다르려고 하다 보니 남에게 절대 피해 안 주고 도덕적, 윤리적, 인간적이려고 애쓰는 쪽으로 굳어지거든요. 그러니 부모에게 강제로 뭘 받았을 때 쌩까면 모렴치한 인간이 된다는 마음이 들어 휘둘리게 되는 겁니다. 나르 부모는 이런 자녀의 속성을 당연히 이용하고요. 안 받는다는 것을 강제로 줘서 아무것도 안 도와줬다는 소리 안 들으면서 준 것의 수십 배로 심리적 간섭을 합니다. 나르 부모가 준 물질적인 지원은 자녀 인생의 간섭지라고 나중에 내가 너를 위했다는 명분 쌓는 죄책감 유발용 땔감이자 함정인 거죠. 나르 부모라면 아주 늙어 죽기 직전까지 부동산이나 땅 같은 걸로 자식들 돈까지 싹 다 끌어모아서 묶어놓습니다. 나 죽으면 이 돈 다 어디 가겠냐? 너네한테 가지. 이걸로 계속 조종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묶여서 돈 없다는 식으로 이자나 급한 돈 빌려달라고 끝까지 빌려댑니다. 자식 자본도 자기들이 묶어놓은 재산에 매몰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가 못 벗어나고 말을 들을 테니까요. 왜 부동산이나 다른 자산에 묶어둘까요? 불로장생할 것도 아니면서 왜 묶어두겠어요?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안 주고 싶을 때 안 줄 명분이 없잖아요. 자식이 도와달라거나 약속 지키라고 할 때 귀찮거든요. 그냥 묶어둬야 어디 가도 알부자 대우는 받고 누가 달라고 하면 묶여있다면서 안 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뭐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자기들을 대접해주죠. 이 마인드로 현금화를 안 시켜요. 물론 살 날이 얼마 안 남아도 자기는 영원히 살 것 같은 마인드로 살기 때문에 욕심을 멈추지 못하는 것도 있고요. 여튼 나르가 하는 약속은 손바닥 뒤집듯 언제나 뒤집히는 거니까 약속은 의미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말로 하는 것들은 다 믿지 마세요. 안 지킵니다. 나르가 나중에 뭐 해줄게, 네가 뭐 해주면 내가 나중에 뭐 해줄게, 이런 건 약속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조종하려고 그때그때 짓거리는 겁니다. 나를 겪어보셨다면 아시잖아요. 기억도 못해요. 기억해도 모른 채 하고요. 나중에 약속했잖아요 해봤자 기억 안 난다, 네가 그렇게 생각할 줄 몰랐다, 너는 돈만 한다, 이런 식으로 개소리합니다. 지가 배우자나 가족에게 의논도 안 하고 올인하듯 코인이나 주식에 투자해놓고 그게 망했거나 망할 것 같으면 자식에게 대출받고 빚져서라도 돈 내놓으라고 합니다. 심하면 다니는 회사 퇴직해서 퇴직금 마련해서 도와달라고까지 해요. 이걸 가족인데 당연한 거 아니냐? 나 혼자 잘 살자고 하는 거냐고 우기면서 가족이니까 당연히 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웃긴 건 자녀가 간절히 필요할 때는 나몰라라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번 돈은 지 혼자 몰래 쓰고 꼭 필요한 돈이나 생활비도 안 주던 인간이 이럽니다. 제발 그만 좀 해라. 나도 좀 살아야 하지 않겠냐. 계속 이러면 결혼이고 뭐고 다 포기해야 된다. 내가 뭐 큰 거 도와달라고 한 적 있냐. 제발 내가 살려고 모으는 것만 건들지 말아달라고 절규하며 빌어도 배신자라느니, 너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이기적인 인간이라느니 광분합니다. 멱살 잡고 폭행하고 자녀가 결혼했으면 손자까지 어떻게 한다고 협박하기도 합니다. 기본이 너네 집이나 직장, 니네 사장한테 쫓아간다며 생활 환경을 위협하겠다며 협박합니다. 맨날 돈 없다고 징징대면서 자기가 번 돈은 혼자 쓰거나 뒤로 빼돌려서 가족과 공유하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배고파도 지만 밖에서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며 다닙니다. 애초에 내가 가진 걸 가족이랑 공유해야 된다는 개념이 없어요. 가족이 아닌 나르라면 돈 있다고 자랑질만 하면서 자랑한 만큼 쏘지도 않아요. 나르야, 네가 돈 있든 말든 밥을 사주는 것도 차를 사는 것도 나한테 선물 주는 것도 아닌데 니까짓 게 얼마 있든 내가 그걸 왜 들어야 되냐. 사회성 완전 제로죠. 가족한텐 꼭 필요한 것도 안 해주고 아까워하면서 기본적인 거 요구해도 죄책감이나 주고 화내는 주제에 자기 원가족이나 형제 조카들에게는 호구처럼 엄청나게 지원해주는 놈도 있습니다. 자기 자식에겐 꼭 필요한 등록금도 안 줘놓고 조카들은 빚져서 대학원까지 보내주는 또라이. 가족 밖에서는 영웅 취급받죠. 나르는 왜 이러냐? 가족은 그냥 식민지 시대의 식민지로 자원을 뽑아내는 곳이거든요. 그 자원으로 딴 데다 베풀면서 좋은 인간 코스프레 하는 거죠. 나르는 항상 내 말 잘 들으면 나중에 뭐 줄게 식으로 가스라이팅 하죠. 내 말 안 들으면 지금 너한테 딱 필요한 이거 안 주겠다, 끊겠다고 협박하면서 이번엔 정말 된다고 짓거리며 이미 희생자 재산을 매몰시켜 놓고는 더 달라고 합니다. 마치 기업에서 말 잘 들으면 무기계약 시켜줄게, 계약 연장시켜줄게, 승진시켜줄게, 몇 년만 더 참으면 상장시킬 수 있으니까 그때 스톡옵션 줄게, 지금 줄까 안 주면서 미래만 말하면 좀만 더 고생하자고 하는 식이죠. 나중에 자기 기분 달라지거나 안 주고 싶으면 안 주면 그만인 조건으로 희생자를 장난감처럼 조종합니다. 애초에 시작부터 줄까 안 주고 희망 고문으로 낚아서 이득만 볼 생각입니다. 약속들도 법적 구속력 없는 약속만 남발해요.
법적 문서로 작성 안 한 건 믿지 마세요. 신뢰 있는 사람은 당연히 먼저 문서로 작성해 줍니다. 안 지킬 놈들이 신뢰하며 문서 작성을 안 해주죠. 나르는 구두 약속이나 계약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어차피 줄 거 덜 주고 일단 부려먹으면 자기가 무조건 이득이기 때문에 관계가 파탄나도 난 이미 이득 봤다 이겁니다. 평생을 이렇게 살아서 죄책감도 없고요. 나르는 약속을 안 지켜요. 약속이라는 남들이 지키겠지라고 기대하는 그 개념을 이용하는 것 뿐입니다. 지금 당장 대가를 주지 않고 나중에 라는 소리를 5번 이상 하면 그냥 믿지 마세요. 나르는 평생을 나중은 모르겠고 일단 낚아서 내 좋을 대로 시키고 보자. 그때 남 탓하거나 피하거나 싸우거나 어떻게든 내 좋을 대로 하면 되지 뭐. 일단 내가 이득을 계속 보잖아. 이 마인드입니다. 이 인간은 왜 이럴까? 이해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이런 착취적인 나르는 똥이라고 생각하고 피하세요. 똥을 헤집어서 뭐로 구성됐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나요? 더러운 똥이다, 냄새난다, 오염된다 생각하고 그냥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걸음도 될 수 없는 오염원이에요. 나르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꽤 빌려준다면 자녀 몰래 자녀 배우자를 법적으로 엮었거나 후에 자기 뜻대로 자녀가 휘둘리지 않을 때 법적으로 자녀가 망할 수도 있는 장치를 만들어 뒀을 수 있습니다. 만약 순순히 빌려주는 느낌이 든다면 배우자에게 무슨 수작을 부리지 않았는지 철저히 살펴보세요. 나르 부모가 순순히 돈을 주는 경우는 나르 자녀에게만이에요. 나르 부모고 나르 배우자고 평소 목숨처럼 지키던 건물이든 사업체든 부동산이든 명의를 변경해 주겠다는 식으로 나오면 재정적으로 아주 꼬였거나 망했을 가능성이 있으니 빚을 떠넘기려는 것이지 않나 철저히 알아봐야 합니다. 그냥 변경해주면 절대 안 돼요. 나르 시부모가 돈이 좀 있다? 돈을 살아생전에 줄랑말랑하면서 진짜 잘 안 줍니다. 그거 주면 자기들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되는 건데 왜 주겠어요? 줄랑말랑 낚시하면서 죽을 때까지 자기 말 듣기를 원합니다. 자식, 며느리 다 충성 경쟁시키고 친척들도 이 돈에 눈독 들이면 그 친척들까지 다 나르의 장난감 되는 거죠. 결혼 전에는 집 사주고 뭐 이것저것 해줄 것처럼 해놓고 막상 결혼 직전이나 결혼한 후에는 자금 융통이 안 된다. 부동산에 묶여있는데 지금 팔면 손해다. 상속세, 세금 어쩌고 하면서 자기들 명의로 전세 살게 하거나 뭔 짓을 해서든 약속을 안 지킵니다. 장기적으로 목줄을 꽉 쥐고 있으려고 해요. 그래서 한 20년 노예처럼 복종해도 하도 준다고 해놓고 부려먹기만 하고 약속을 안 지켜서 반항 좀 하면 너는 안 준다! 다른 자식 주거나 죽기 전에 다 기부할 거다! 이런 말 무조건 한다고 봐야죠. 재미있는 건 딱 지 닮은 말 그대로 나르인 자식한테는 돈을 줍니다. 왜냐? 나르 자식은 부모고 뭐고 뭔 짓을 할지 모르거든요. 실제로 부모를 버릴 수도 있고 해코지나 막장짓도 할 수 있는 인간인 걸 알기 때문에 나르 자식한테는 지원을 해준다는 아이러니. 애인 나르는 결혼 전부터 돈을 합치자고 해서 매몰 비용 때문에 못 벗어나게 해요. 돈 안 합치겠다고 하면 나 못 믿냐 하면서 발광합니다. 만난 지 1년도 안 됐는데 투자나 같이 살 집 얘기로 돈을 썩자고 해요. 사업하는데 받을 돈을 아직 못 받아서 그래. 금방 융통돼. 이러면서 명의 빌려달라, 신용카드 만들어달라, 대출 받아달라 멍멍이 소리를 하죠. 안 하려고 하면 나 못 믿냐, 사랑 안 하냐, 어차피 결혼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몰아가요.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개념이 있으면 이딴 말 자체를 하질 말아야지. 돈이 섞이고 나면 당연히 무책임해집니다. 원래 무책임한 인간이고 상대 인생 망하든 말든 상관없거든요. 어느 정도 이상 돈이 들어가면 그게 인질이 돼서 끌려다니게 됩니다. 가망이 없어서 헤어지려고 하면 추잡한 본색이 더 드러나죠. 나랑 헤어지면 네가 투자한 돈, 손실난 돈은 그냥 없어지는 거야. 아니 원금 보장 무조건 된다며 내가 싫다고 했던 걸 무조건 된다면서 투자하라고 꼬드겨놓고 이제 와서 그럼 어떡해? 너도 이득 보려고 투자한 거잖아. 그 손실을 내가 왜 갚아? 당연히 리스크가 있는 거지. 리스크 없는 투자가 어딨냐? 100% 이래요. 처음부터 꼬실 때 했던 말이랑 조건은 지킬 생각이 없었던 놈입니다. 증거 없으면 다 발뺌하고 증거 있어도 소송까지 가야 인정해요. 집 사는 거나 전사에도 돈이 섞였으니 헤어지면 그 돈 언제 받을지도 모르고 어차피 연락도 계속해야 되잖아. 골치 아파서 웬만하면 안 헤어지고 참겠지? 이 심리를 정확히 이용해요. 손실난 돈은 앞으로 잘 될 거다. 내가 일부러 그런 거냐? 나도 힘들다. 이러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이번에 이 금액만 더 투자하면 다 갚을 수 있다. 확실하다 하면서 한 번 더 낚습니다. 더 이상 안 된다고 하면 이번에 확실한데 너가 나 못 믿어서 못 갚게 된 거니? 나도 모른다. 배째라. 이래요. 이 태도가 나르의 본질이에요. 언제 갚는다고 한 약속은 절대 안 지키죠. 그때 되면 또 사정이 생겼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잠수 타고 미안하다. 나중엔 배째라. 죽고 싶다. 뻔하죠. 이딴 식으로 나올 때 바로 준비 시작해서 법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몇 번 더 끌려다니다가 완전한 을이 됩니다. 헤어진 후에 받아낼 과정이 피말릴 것 같아서 못 헤어지고 만나면서 받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계속 매몰되는 거예요. 상대가 이걸 보고 협박해서 반강제로 섞인 돈이 결국 족쇄가 되는 거죠. 나르는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더럽고 끈적하게 엮을 생각이었어요. 평생 이렇게 살았고요. 솔직히 안 갚을 놈이니까 증거 있는 거 다 모은 후에 헤어지고 고소 때리는 게 현명합니다. 증거 없는 건 어차피 99.99% 못 받습니다. 스스로 줄 리가 없어요. 결국 증거 있는 것만 소송으로 받거나 소송에도 안 줄 놈이면 빨간 줄 그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놈 말 들으면 갚아주겠지라는 기대는 제발 접으세요. 그게 그나마 남은 돈과 정신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놈은 설령 돈이 생겨도 빚부터 갚질 않고 토토나 코인 같은데 또 쳐넣어요. 차근차근 사는 걸 못합니다. 한 방만 노리는 인생이에요. 결혼 전에는 정말 웬만해선 돈 썩지 마세요. 더불어 반려동물도 함께 기르지 말고요. 반려동물도 인질됩니다. 불안한 관계에서 다리 역할 기대하면서 입양하지 마세요. 반려동물도 우리처럼 살고 싶어하는 생명입니다. 너무 불쌍해요. 나르가 투자하자면서 돈 달라고 하는 짓, 이거에 엮이면 진짜 인생 극악난이도 됩니다. 나르는 이렇게 수작질을 해요. 투자하면 돈 불려준다 하면서 남의 돈을 여기저기서 다 끌어모아요. 친척, 친구, 여친, 가족, 지인의 지인, 예전 애인 되는 대로 다 땡깁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이지? 정상인이라면 이렇게까지 끌어모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끌어모아요. 하는 짓이 이상하면서도 이 정도로 끌어모으면 자기 인생도 망할 수 있는데 확실한 거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고 끌어들인 거겠지 싶은 생각도 드는 거죠. 나르를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의 범죄자 마인드라 법적으로만 피해갈 수 있게 얍삽하게 끌어모았거나 망하면 자살하거나 파산하거나 깜빵 가지 뭐. 엮인 인간들 죽든 말든 알바냐? 이런 마인드인 겁니다. 주식이든 코인이든 사업이든 계속 투자하게 유도해놓고 거의 감옥 갈 정도까지 다 날려놓고도 끝까지 여기저기서 또 빌립니다. 나 망하면 아무도 못 받는다. 니들이 투자금 받으려면 나를 살려야 된다. 한 배를 탄 거다 식으로요. 어차피 이 정도 하는 나르는 인생 망했기 때문에 진짜 망할 때까지 모아내면 도다로 끌어들일 수 있는 사람들을 끝까지 속여가며 수렁으로 끌어들이길 멈추지 않습니다. 이놈 입장에선 이대로면 어차피 망한 인생이라 깜빵 갈 게 뻔하고 회생 방법이 없으니 어떻게든 돈을 끌어들여 코인이라도 떡상해야 답이 보인다 심보라 멈추질 않아요. 그리고 이놈이 이런 인간이라는 건 내 돈이 꽤 매몰되었을 때 여러 번 약속을 어기는 꼴을 보고 나서야 진짜 비정상인 놈이구나 알게 되기 때문에 이전으로 못 돌아갈 만큼 매몰된 비용이 너무 많고 진짜 몰라 배째라 할 놈이라 매이게 되는 거죠. 투자하면서 다 날리면 네가 투자한 거니까 네 선택이지 이래요. 빌린 게 아니라 투자받은 개념이라 법적으로 문제 없다면서 끌어들이는 초반부터 법적으로 빠져나갈 구석도 만들어놨을 가능성이 큽니다. 빌려달라, 투자해라 이런 말을 섞어 써서 빌려준 거라고 생각하게끔 유도해서 끌어들여 놓고 손해보면 너는 투자한 거다 라는 식으로 빠져나갑니다. 이득 보면 너는 빌려준 거였다고 우기면서 원금과 이자 조금만 주고 자기가 그 이득의 대부분을 챙기고요. 희생자가 여친이라면 더 더러워요. 희생자 명의로 희생자가 스스로 하게끔 조종해요. 이득 보면 자기 덕이니 달라고 하고 이미 희생자가 상식적인 사람이라 투자 성공하면 나눠줄 사람인 걸 아니까 타켓 삼은 거죠. 그리고 손해봐서 날리면 네 스스로 한 선택이지 하면서 발뺌합니다. 상대방은 이미 날린 돈과 나르의 뻔뻔함과 약속을 어긴 것 때문에 감정적 현실적으로 억울해서 더 못 벗어나게 돼요. 이럴 때 나르는 또 희망을 주죠. 이번엔 진짜다. 이 돈만 더 투자하면 이번엔 확실히 갚을 수 있다. 못 믿으면 네가 기회를 찾는 거다. 이렇게 우기면서 네 선택 때문에 갚을 수 있는데 못 갚게 된 거니까 못 준다 식으로 뒤집어 씌웁니다. 헤어지면 징그럽게 질질 끄며 뭔 짓을 해서든 안 갚으려고 할 놈인 걸 알기 때문에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라 매이게 되죠. 하지만 만나고 있다고 과연 갚을까요? 안 갚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평온하시고 자유로우시길 바라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